금요일 맞수 토론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사실 준비한 게 많은데 워낙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이 사건 최후 진술이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요. 이 내용도 속보로 속속 전해드리면서 또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해서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먼저 보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취임 10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던 정청래 대표, 오늘 첫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내 파트너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고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는 취지로, 그리고 또 저에게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어제 김 원내대표와 통화한 내용을 전하더니 해당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당 대표의 공개 사과가 나온 상황, 이후 김병기 원내대표의 행보와 거취에 관심이 쏠립니다. 예, 첫 번째 토론 키워드 정청래까지 공개 사과, 김병기 거취는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의혹이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고 아마 더 나올 것 같아요. 이 상황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현역 의원들 그리고 당원들, 지지자들 모두 다 이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이 사태는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옆에서 도와줄 수가 없는 문제죠. 그래서 저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의 사안을 예. 조금 감정적으로 보고 있질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의 논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제기된 공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병원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한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전직 보좌관들에 대한 어떤 불법적인 내용에 예. 대한 의혹인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들은 김병기 원내대표는 여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공인인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제기되고 있는 이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제기하고 있는 이 전직 보좌 직원들의 일종의 해코지 같은 이 내용들은 사실상 국민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자칫 이런 상황에서 이 전직 보좌 직원들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폭로가 이어진다고 하면 그게 정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도 김병기 원내대표로서는 억울할 수가 있겠지만 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물타기로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해야 될 첫 번째는 일단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사실은 사실이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오해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사과해야 될 부분은 사과하고 차후에 또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이걸 제보한 사람이 이러이러한 행적을 저한테 했던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국민들은 그건 알겠는데 호텔에서 받은 거, 공항에서 의전, 지역구에 있는 병원을 특혜를 받아서 빨리 들어가게 한 거 이거는 맞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에도 지금 강성필 부대변인께서 그 보좌진의 불법적인 일, 그래서 불법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 보좌진이 불법적인 일을 한 게 있나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의 핵심은 그 사람들이 제기한 의혹의 내용에 대해서 진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번지수를 잘못 잡고 말씀하신 걸로 보이고 기본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는 본인과 같이 정책 목적을 향해서 같이 가고 있었던 6명의 보좌진들이 왜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해서 저런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인간적인 부분부터 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어떤 처신을 해왔길래 인간관계를 도대체 어떻게 맺어왔길래 한두 명도 아니고 6명의 집단으로 본인들이 모셨던 분들에 대해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해코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유가 있겠죠, 뭔가. 그리고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 것들이고 증거가 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하셨지만 뭐 호텔 숙박권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 금액을 회사 내에서 거래를 통해서 알려진 그 금액을 본인이 스스로 수령한 것처럼 예를 들어 뭐 원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얘기하면서 예. 나는 그 원가만큼만 받았다. 그래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100만 원 이하로 좀 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며느리에 대한 해외 공항에서의 의전. 그리고 오늘 또 보도가 또 나온 게 있어요. 배우자가 본인 지역구의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 그 카드를 부의장에 당선된 바로 다음 날부터 받아갖고 썼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정말 큰 얘기입니다. 그냥 녹취가 다 있어요. 본인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부의장이 내가 줬고 내가 이걸 무마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이걸 어떻게 막으려고 합니까? 원내대표직을 그만두고 안 두고 그 차원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 이 정도는 뭐 국회의원직은 무조건 사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 추진비를 배우자가 썼다. 그를 무마하려는 시도를 배우자가 직접 해요. 그 목소리까지 나왔어요. 예. 이걸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 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요 사안 말고도 오늘 또 다른 보도가 새로 나온 걸 보면 김원내 대표 장남이 국정원 직원인데 이 첩보 업무를 아버지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실에 문의를 해서 해결하려 했던 그런 정황도 포착됐다. 김병기 의원이 의원실로 전화해서 우리 아들 좀 도와달라. 뭐 이러이러한 거 뭐 물어보는데 도와줘. 뭐 이런 취지로 통화를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의원이라는 또는 뭐 지역구의 뭐 터줏대감이라는 그런 지위나 권력을 남용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지금까지 보도된 것들이 사실이라면요. 어떤 과거의 김영란법 이후에 많이 청산됐던 안 좋았던 그 관습들 그리고 잘못된 국회의원들의 어떤 특혜 그리고 뭐 특권 의식들 예.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기회에 사실 정치권의 어떤 혁신과 개혁이 저는 일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언론인하고 밥 먹으면 누가 밥값 내냐? 그러면 뭐 우스갯소리로 식당 주인 낸다고 하잖아요. 이거 옛날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이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또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이 가족들까지도 본인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국회의원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2025년 대한민국에서 누가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보도들이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정치적인 책임을 넘어서 법적 책임까지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 정치적 책임이라면 원내대표 직 사퇴 포함해서 그 이상까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사실로 저는 드러났다고 증명된 거라고는 보지 않고 있거든요. 또 아니길 바라고. 그런데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저는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이걸 용납할 수 있을까? 예.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오는 30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직접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랑 통화를 했다. 국민과 당원에게 송구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정 대표가 이 사태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뭐 의혹, 논란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태라고 말한 것은 글쎄요. 그냥 휙 지나가면 그냥 용어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무게를 실은 용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사태라고 표현했고 매우 심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적어도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또 사태라고 말한 것, 이 상황의 엄중함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죠.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금 느끼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배우자의 구의 부의장 업무추진 카드 수령 및 사용 그리고 그 아들의 국정원 직원인 아들의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뭐 국가 기밀에서 해나갔다. 예. 아버지인 의원의 보좌진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이 두 가지 건은 적어도 무조건 수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다는데 본인들이 직접 메시지 보내고 본인들이 육성으로 얘기한 것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이건 뭐 사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30일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예. 지금 당장이라도 뭔가 본인 스스로 이 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국민들께 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치를 먼저 취하면서 뭐 민주당에도 부담을 안 주고 정권에도 부담을 안 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계속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은 정말 보기가 안 좋습니다. 예. 오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요. 대통령실, 당대표, 원내대표 사이에,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를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이 표면화되는 것이다. 즉 여당 내부의 어떤 권력 다툼이다. 또는 정청래 대표가 손절한 거다. 뭐 이런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저희 민주당에서 이런 불편한 상황에 예. 대해서 뭐 장동혁 야당 대표가 뭐 지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지적이 아니라 이런 음모론을 펼치는 것은 본인 걱정이나 좀 잘하시라.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내부 권력 다툼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이 심합니까? 국민의힘이 심합니까?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현직 대표와 전직 대표 간에 뭐 또 징계를 두고 지금 뭐 집안 싸움이 난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 무슨 민주당에게 집안 싸움은 집안 어떤 권력 다툼이다 이렇게 음모론을 내세우시는 건지 그 부분은 정치 공세라는 걸 국민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예. 뭐 그리고 또 정치 공세가 됐건 공작이 됐건 간에 국회의원이 잘못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을 안 하면 뭐 상대방이 아무리 뭐 공작을 하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 진실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상황들이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상당히 조금 불리하게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사실관계는 다퉈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해명의 시간들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빨리 해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 사이에 균열이 표면화하는 것이다.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가 매끄럽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과 관계없이 이 권력형 비리처럼 되잖아요. 이거는 권력 다툼이 아니고 그냥 권력 비리입니다. 부패예요. 부패 스캔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야당으로서 전열을 가다듬고 비판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 좀 약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저 발언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당에서 세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국민들께 알리는 그런 활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참고로 앞서 윤희석 전 대변인이 말한 그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김 의원실 쪽은 지난해 내사 종결이 된 적 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제보를 한 전직 보좌진 쪽에서는 당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라고 또 재반박을 한 상황이라서 이것도 조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좀 의혹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면 네. 지금 제보를 했다고 알려진 그 전직 보좌관 쪽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페이스북으로 공개한 그 여의도 맞돌이라는 그 6명의 보좌진끼리 대화를 했던 그 텔레그램 방 공개한 것을 문제 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취득한 거냐, 우리 내밀한 이 사적 대화방을.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일단 제가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게 확인한 바로는 예. 본인들은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하지 않았다. 합법적인 경로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예. 공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변호사인데 우리가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명을 한 걸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중요한 게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에게는 이 전직 보좌 직원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뭐 행동에 대한 의혹이나 논란 제기보다는 예. 본인에게 제기되어 있는 어떤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직 보좌 직원들이 어떤 쭉 이런 대화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그들은 공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 대한 어떤 폭로와 비방전은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